도와주세요. 눈꺼풀에 미세한 떨림으로 보내는 절박한 신호. 서지원은 의식은 또렷하지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그녀의 곁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나누는 충격적인 대화. 미래 투자 파트너스를 인수하면 우리가 업계 1위가 될 수 있어. 남편의 배신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024년 3월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 새벽 6시 지원은 늘 그랬듯이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벤처캐피탈 미래투자 파트너스의 대표로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지원은 그 긴장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바쁘겠네. 지원이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죠. 10년 전 아버지가 독립 선물로 준 회사는 이제 업계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식탁에는 남편 현우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죠. 아침은 지원이 물었지만 현우는 태블릿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또 실패야. 테크비전의 신제품 출시가 연기됐어. 현우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3년 전 창업한 스타트업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죠. 지원의 회사에서 받은 50억 투자금도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었죠.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현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내의 성공과 자신의 실패, 그 격차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오전 10시 지원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30층 빌딩. 직원들이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수석 애널리스트 윤재희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죠. 우리가 작년에 투자한 AI 스타트업 딥마인드 코리아가 네이버에 인수됐어요. 500억이에요? 지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초기 투자금 20억이 25배가 된 것이었죠. 이런 성공이 그녀를 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원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책상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 요즘 너무 바빴나 봐. 지원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났죠. 병원에 가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강남의 한 호텔바에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가 앉아 있었죠. 골든브릿지 캐피탈의 수석 컨설턴트 한소정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소정이 와인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죠. 응. 매일 아침 건강보조제 섞어서 주고 있어. 현우가 작은 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죠. 좋아. 3개월이면 완벽한 식물인간 상태가 될 거야. 의사들도 원인을 찾지 못할 거고. 소정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미래 투자 파트너스는 자연스럽게 당신 것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 골든브릿지와 합병하면 업계 1위가 되는 거지? 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욕망이 가득했죠. 더 이상 실패한 창업자가 아닌 성공한 CEO가 되고 싶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지원의 증상은 점점 악화됐죠.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중요한 투자 설명회를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저희 미래투자 파트너스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자 단상에 선 지원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리고 다음 순간, 쿵! 지원이 쓰러졌습니다. 회장 전체가 비명으로 가득 찼죠. 구급차. 빨리 구급차를 불러. 제이가 소리쳤습니다. 현우도 황급히 무대로 뛰어올랐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각종 검사가 진행됐지만 의사들의 표정은 어두워지기만 했죠. 이상해요.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응급의학과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는 의식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도 할 수 없고요. 현우가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완벽한 걱정의 표정이 그려져 있었죠. 제 아내가 살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지원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너무나 또렷했죠. 하지만 눈꺼풀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이 감옥이 된 것 같았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지? 지원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현우가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 현우는 지원의 손을 잡았죠. 하지만 그 손길은 차가웠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현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원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죠. 남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낯선 감정. 그것은 분명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원은 어둠 속에 홀로 누워 있었죠. 각종 기계 소리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구해줘. 제발.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외침은 침묵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완벽한 함정에 갇힌 것이었죠.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째.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지원은 하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니, 정확히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동자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 3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2개였죠. 지원은 긴장했습니다. 아무도 없지.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죠. 응. 간호사들은 교대 시간이라 한참 안 올 거야. 한소정이었습니다. 지원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죠.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현우가 지원의 침대 곁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마치 물건을 보듯 지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완벽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소정이 지원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지원은 구역질이 났지만 표정 하나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원인을 못 찾고 있대. 우리가 쓴 약은 추적이 불가능하거든. 소정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현우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 미래투자 파트너스의 이사회를 소집해서. 당신을 임시대표로 선임하는 거지? 맞아. 그리고 서서히 경영권을 넘겨받는 거야? 지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10년간 키워온 회사를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미래투자 파트너스를 인수하면 우리가 업계 1위가 될 수 있어. 소정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골든브릿지와 합병하면 운용 자산이 5조 원이 넘을 거야? 현우가 지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죠. 10년 동안 참 힘들었어. 늘 내 그늘에 가려서 살아야 했거든.
지원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우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야.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간 후 지원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발 누군가 이 진실을 알아줘.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김태민입니다. 앞으로 서지원 환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원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죠. 태민이었습니다. 10년 전 헤어진 그 사람이었죠. 태민은 차트를 확인하며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더 성숙해져 있었죠. 하지만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서지원 씨, 태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죠. 태민은 지원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동공 반응, 근육 긴장도, 심박수. 그러다가 그가 갑자기 멈췄죠. 이상하네. 태민이 지원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 지원은 온 힘을 다해 눈꺼풀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태민에게 신호를 보내고 싶었죠. 혹시 제 말이 들리시나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은 다시 한번 눈꺼풀을 움직였죠.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의식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정수진이었죠. 선생님, 투약 시간입니다. 수진이 약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원의 눈꺼풀 움직임을 발견했죠. 이거? 수진이 가까이 다가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죠. 모스부호 같은데요. 모스 부호요? 태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군대에서 통신병이었거든요. 긴 신호, 짧은 신호. 이건 분명 패턴이 있어요. 수진이 종이를 꺼내 지원의 눈꺼풀 움직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그녀가 숨을 멀었죠. 도, 와, 주, 세, 요. 지원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태민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우리와 소통하고 있어요. 수진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이 손을 들어 그녀를 진정시켰죠. 잠깐. 이 사실은 비밀로 해야 합니다. 왜요? 뭔가 이상해요. 이런 증상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가 없거든요. 태민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10년 전을 떠올렸죠. 지원의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와 협박했던 그날. 돈을 받고 떠나라고 딸에게서 멀어지라고 했던 그 순간을. 그때도 지원이를 지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라야 해. 태민이 결심했습니다. 정수진 간호사님, 우리 셋만의 비밀 동맹을 만들어요. 비밀 동맹이요? 네. 서지원 환자님을 구하기 위한.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거죠. 태민이 병실을 둘러보다가 태블릿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음성 인식 기능이 있네요. 이걸 이용하면 그가 태블릿을 지원 곁에 놓고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누가 와도 자동으로 녹음이 되도록 설정할게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지원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었죠. 태민이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10년 전과 똑같이 따뜻했죠. 지원 씨, 제가 이번에는 꼭 지켜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원은 눈꺼풀로 고마워라고 신호를 보냈죠. 그날 밤 태민은 병원에 남아 지원의 의료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죠. 이상해요. 입원 직전에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태민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특정 독소의 흔적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종류예요. 그럼 누군가 일부러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으니까요. 맞아요. 누군가 서지원 씨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태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범인을 찾아내야 해요. 병실의 태블릿은 조용히 빨간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시작된 것이었죠. 지원은 어둠 속에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태민과 수진, 그리고 자신. 세 사람의 비밀 작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째, 미래투자 파트너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임시대표 자격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죠.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원이 회복되기 전까지 회사를 이끌어야 합니다. 현우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욕심이 번뜩였죠. 이 문서에 서명해 주시면 긴급 자금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사진들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자금 이동이었죠.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대표님 승인 없이 움직여도 되나요? 의료진이 말하길 아내가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현우의 목소리에 가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석 애널리스트 윤재인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그녀는 지원과 10년을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인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제출한 서류를 다시 검토했죠. 이상해. 이 서명. 제이가 돋보기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지원의 디지털 서명이 찍혀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죠. 그녀는 과거 문서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조야. 이건 분명 위조 서명이야. 제이는 즉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죠. 서 회장님, 저 윤재입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한편 병원 VIP 병실에서는 태민이 지원의 재활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망을 보고 있었죠. 지원 씨, 오늘은 손가락을 움직여 볼게요. 태민이 지원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놀랍게도 지원의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잘하고 있어요. 회복이 빨라지고 있어요. 지원은 기뻤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태민의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최현우 씨가 오고 있어요. 태민이 재빨리 의료 차트를 바꿨습니다. 가짜 차트였죠. 거기에는 회복 가능성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소정이 있었죠. 선생님, 아내 상태는 어떤가요? 안타깝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태민이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고 있었지만요. 현우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생명 유지 장치를 언제까지? 그건 가족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태민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현우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두 사람이 나간 후 태민이 병실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CCTV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역이용할 수 있죠. 태민이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조작했습니다. 과거 영상을 반복 재생하도록 설정한 것이었죠. 이제 30분 동안은 자유롭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그 시각 서 회장의 집무실. 제이가 증거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서 회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죠. 이 놈이 내 딸의 회사를 노리고 있었구나. 회장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이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최현우가 포트폴리오 기업들에게 거짓 정보를 보내고 있어요. 대표님이 의식을 회복했다면서요. 뭐라고? 투자금을 빼돌리려는 것 같습니다. 벌써 100억이 다른 계좌로 이동했어요. 서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었죠. 당장 신뢰할 수 있는 이사들을 모아 비밀리에. 네, 알겠습니다.
제의가 나간 후 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죠. 최현우, 감히 내 딸을 건드리다니 구애하게 해주겠어. 다음 날 오후 병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래투자 파트너스의 이사 3명이었죠. 모두 지원을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님, 나이 많은 이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최연우를 맡겠습니다. 대표님이 일궈놓은 회사를 지키겠어요. 지원은 눈꺼풀로 고맙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죠. 대표님이 감사하다고 하세요. 이사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의식이 있으신 거예요? 네. 하지만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태민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최현우의 꼬리를 잡을 때까지는요. 이사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최현우가 조작한 문서들이에요. 완벽한 증거죠. 또 다른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감동했죠. 그날 밤 태민은 지원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원 씨,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태민이 지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이고 발가락도 반응하고 있어요. 곧 눈을 뜰 수 있을 거예요. 지원은 태민의 따뜻한 손길에 힘을 얻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죠. 병실 밖에서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에 점점 더 많은 먹이가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거미줄에 걸린 먹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서 회장과 이사진, 제이와 태민, 그리고 수진. 모두가 힘을 합쳐 현우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원이 있었죠. 침묵 속에서도 모든 것을 지휘하는 진짜 검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2달째. 한소정은 골든 브릿지 캐피탈 회의실에서 상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현우는 이미 500억을 빼돌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야? 최현우도 제거해. 소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바보는 자기가 끝까지 살아남을 줄 알고 있죠? 하지만 증거를 다 모았으면 경찰에 넘겨. 횡령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소정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현우의 모든 범죄 기록이었죠. 미래투자 파트너스를 통째로 삼킬 수 있겠네요. 그 시각 태민은 의학 저널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에게 사용된 독소를 분석하던 중이었죠. 찾았다. 태민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함께 봤죠. 이 독소는 동유럽에서 개발된 특수 신경극이에요. 그리고 태민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해독제가 존재해요.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대표님이 네.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당장 해독제를 구해야 해요. 태민은 즉시 해외 의료진과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면 해독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한편 병실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원이 투자했던 스타트업 대표들이었죠. 그들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저희예요. AI 로보틱스 김민수입니다. 지원은 눈꺼풀로 인사를 했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죠. 대표님이 반갑다고 하세요.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최현우가 저희한테 접근했어요. 투자금을 빼돌리려고요. 다 녹음했습니다. 다른 대표들도 증거를 꺼냈습니다. 문서, 녹음, 이메일. 현우의 범죄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들이었죠.
지원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서 회장의 집무실. 서 회장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서웠죠. 검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부탁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은 후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한소정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말해봐. 사기와 횡령으로 2번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요. 서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잡아야겠군. 그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청장님, 저 서 회장입니다. IT 대기업 총수의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모든 기관이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죠. 다음 날 검사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물론 비밀 방문이었죠. 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입니다. 검사가 지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현우와 한소정을 구속할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서지원 대표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실까요? 태민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독제를 구했거든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들떠 있었죠. 여보, 곧 끝날 거야. 현우가 지원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이사회에서 날 정식 대표로 선임하기로 했어. 내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때문이지. 그는 가짜 서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태민이 일부러 만든 가짜 소견서였죠.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현우가 나간 후 태민이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원 씨, 이제 시작이에요. 태민이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해독제였죠. 이걸 맞으면 3일 안에 완전히 회복돼요.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퍼졌죠. 지원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서 회장은 이 사진을 비밀리에 소집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였죠. 3일 후 비상이사회를 열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현우를 해임하고 진실을 밝힐 겁니다. 이 사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서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만 희망적인 미소였죠. 우리 딸이 직접 나타날 겁니다. 모두가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서 회장은 확신에 차 있었죠.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소정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몰랐죠. 자신들이 이미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일어설 준비를 하는 전사였죠. 디데이, 운명의 이사회, 미래투자 파트너스 30층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진 15명이 모두 참석했죠. 현우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현우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정식 CEO로 선임하는 날이니까요. 한소정이 앞줄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골든브릿지와의 합병 계획서를 준비해 왔죠.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우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죠.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병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원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불가능해! 현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여러분, 제가 지난 2달간 목격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있었죠. 스크린이 분할되며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와 소정의 대화였죠. 미래투자 파트너스를 인수하면 우리가 업계 1위가 될 수 있어. 500억만 더 빼돌리면 돼. 회의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사진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죠.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현우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계속했죠. 증거는 더 있습니다. 화면에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위조된 서명, 횡령 내역, 독극물 구매 기록까지.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사와 경찰이 들어왔죠. 최현우 씨,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 이건 음모야! 현우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죠. 소정도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는 이미 막혀 있었죠. 한소정 씨도 체포합니다.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입니다. 날 누구로 아는 거야? 골든브릿지 캐피탈에. 골든브릿지는 이미 압수수색 중입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 회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위험이 있었죠. 이사 여러분, 제 딸이 돌아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의사는 눈물을 흘렸죠. 병원에서 지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민이 그녀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죠. 끝났어요, 지원 씨.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한 달 후, 지원은 완전히 회복되어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직원들이 열렬히 환영했죠. 대표님, 정말 다행이에요. 제이가 눈물을 흘리며 지원을 안았습니다. 제이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지원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장. 수백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지원이 단상에 섰죠. 미래투자 파트너스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가치 투자를 하겠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투자를요.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연우, 징역 15년, 피고인 한소정, 징역 12년.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테크비전은 파산했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죠. 석양이 지는 한강공원. 지원과 태민이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죠. 10년 만이네요.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는 게. 태민이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저도요. 지원이 태민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있잖아요. 태민 씨. 네. 그때 모스 부호로 처음 대화했을 때 정말 기적 같았어요. 태민이 웃었습니다. 운명이었던 거죠. 우리가 다시 만난 건.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이었죠. 6개월 후 미래투자 파트너스 연례 행사. 지원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여러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요. 열광적인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태민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죠.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프러포즈 할 거야. 태민이 결심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옥상 정원. 지원 씨, 할 말이 있어요. 태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죠. 결혼해 주세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네. 1000번이라도 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그 순간 불꽃놀이가 시작됐죠. 서 회장이 준비한 축하 선물이었습니다. 지원은 생각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을 알게 됐어. 사랑, 신뢰, 그리고 진실. 그것이 그녀가 얻은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미래투자 파트너스는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에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죠.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믿고 지켜준 모든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지원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원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